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저자 김창석입니다. 오늘은 옆반에 와서 찍습니다. 역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봐주시는 눈빛들이 있어야지 좀 긴장도 되고 그리고 생각도 나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양해 좀 구하고 옆반에 왔습니다. 옆반에 많은 학생들이 있음을 박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너무 감사해요. 렌즈는 돌릴 수 없습니다. 저야 털어도 먼지가 날 게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막 올려도 상관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죠. 예전에 남친을 찰 수도 있고 전 남친이 볼 수도 있으니까 나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만 그러면.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이번에는 과자의 정의입니다. 어제 이제 빵의 정의, 빵의 역사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빵의 역사라고 하니까 역사는 아니고 이제 빵의 그 기원 뭐 이 정도 얘기 될 것 같은데 이제 역사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PD님이 제 개인 PD 있습니다. 개인 PD 이현수 선생님,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개인 PD예요. 빵의 역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래의 유래는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밀이 재배가 되고 그 밀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변에서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 밀이 이제 그 이집트로 오죠. 이집트에서 오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빵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그리스로 와서 그리스에서 이제 빵의 원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의 형태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빵이 이제 플랫브레드, 이제 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플랫브레드 얇은 밀전병 같은 이제 플랫브레드 약간 두꺼운 뭐 이런 형태였다면 로마 시대로 오면서부터 이제 로프 덩어리 빵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빵이 이제 덩어리지다 보니까 이제 목이 메고 하니까 음료로서 이제 와인이 또 발전을 하게 되죠. 로마가 이제 유럽의 많은 지역들을 이제 장악하고 그 지역에다 이제 두 개의 이제 농작물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밀과 포도, 이게 밀과 포도. 그래서 이제 밀과 포도가 유럽에 소개가 되는 뭐 그런 형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에 이제 많은 인간에게 이로운 문명들이 이제 사라지고 중세에 이제 신을 위한 뭐 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이 쇠퇴하다가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르네상스에서 이제 도시국가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제 되게 유명한데 많은 도시국가들의 그 딸들이 이제 유럽으로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제 시집을 가면서 그때 이제 궁중 요리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유럽 쪽에 이제 제과라든지 이제 많은 요리들이 이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가 궁중 문화가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 빵에 이제 요리에 종주국이 됐는데 이제 그 종주국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앙토난 카레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앙토난 카레미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라든지 빵이라든지 많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길드, 그 도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전수되고 유지됐다면 그 이제 앙토난 카레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선배들의 이제 경험들을 이제 책으로 만들고 책을 통해서 이제 책을 그 교재로 해서 그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그 요리 아카데미, 요리 학교를 만들기 시작한 게 프랑스고 그로 인해서 체계가 잡히면서 유럽에 있어서 이제 요리와 빵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뭐 책을 뭐 10권 이상 썼는데 쓰면서 항상 그런 앙토난 카레미를 생각을 하기만 합니다. 제가 앙토난 카레미라는 건 아니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많은 이 영상을 보는 저보다도 훌륭한 독자분들, 제가 이제 독자들과 이제 가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제 책은 특히 두꺼운 책인데 굳이 얇은 책으로도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책을 사시면서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고 가끔 전화도 주시고 당혹스러운 전화도 가끔 받는데요. 서로 발전하고 나아가는 게 계기가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저를 이어서 또 책을 쓰리라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앙토나 카렌 같은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빵의 역사, 유래 이게 역사인데 살짝 기원 역사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항상 이제 앙토나 카렘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 분당에 또 앙토나 카렘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일매출이 1,000,000원. 또 그 집 관련된 책도 제가 또 작업을 같이 했는데 여담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빵의 정의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과자의 정의입니다. 어제 이제 빵의 정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빵의 이제 기본 재료 4가지가 있죠. 기본 재료. 그 외에는 이제 부재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부풀려서 익혀주는 것이 이제 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빵을 만들 때는 이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빵을 특징 지우는 것은 바로 이제 부풀리는 것,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효가 이제 빵을 특징 지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과자는 뭐냐면, 과자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 재료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 거품형 반죽 케이크일 경우에는 기본 재료가 밀가루, 달걀, 그 다음에 설탕, 소금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제 거품형 말고 이제 반죽형일 경우에는 이제 밀가루, 설탕, 유지 그리고 달걀, 그러니까 유지가 이제 중심 재료가 됐죠. 또 이제 퍼프 페이스트리, 슈 페이스트리, 이 제품마다 기본 재료가 다르고 부재료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류에 따라서 이제 기본 재료를 암기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서도 이제 그 기본 재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파운드 케이크, 시폰 케이크, 퍼프 페이스트리, 그 다음에 슈페이스트리,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재료를 자주 묻는 그런 문제 중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품의 류에 따라서 기본 재료와 주재료가 다르다. 주재료.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없고 그 들어가는 재료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반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들거나 바로 패닝을 하거나, 이게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짤주머니에 담아서 짜거나 혹은 틀에 붓거나 이런 식으로 붓는, 패닝이 곧 성형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죠. 그리고 그 틀의 모양에 따라서 제품의 모양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의 발효가 아니라 이제 제과니까 이제 패닝과 성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혀주고 색을 내는 거.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중첩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빵과 과자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바로 이 발효죠. 발효가 되는 거죠. 과자 같은 경우에는 발효라는 공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있다. 그럼 발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주 제가 이제 또 아주 자세하게 기존에 이제 영상에서 올리긴 했지만, 제가 제빵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채널을 새로 만들었고요. 이 채널에서 발효에 대해서 한번 또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빵의 정의, 과자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그 정의를 통해서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 우리는 왜 빵과 과자의 정의, 처음 빵 과자를 만들 때는 이게 빵이다, 이게 과자다라고 구분짓지 않고 그냥 만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범주화시키고 나누고 범주화시키는데, 이 범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전문점을 차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빵 과자를 구매를 할 때 토탈 구매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빵 과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큰 제과점들이 경쟁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밑에 가서 일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배우면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싶은 거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크게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큰
토탈 베이커리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빵을 만드는 그 베이커리 혹은 파티스리라고 하는 그 빵집이라든지 과자 전문점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점으로 가다가 품목을 늘리고 그 다음에 토탈 베이커리로 가면서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법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품목, 내가 10년 이상 혹은 몇 년 이상 관심을 가져가면서 어떤 한 품목, 어떤 류의 제품을 전문화시키고 그 전문화시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해서 내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키는 방식이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우선 빵과 과자를 나누어 봤고요. 다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빵의 분류, 빵을 좀 더 구분을 해보고요. 과자를 좀 더 구분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제품류를 전문점으로 하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분류라고 하는 작업을 좀 본다고 한다면 그 이론이 그 가치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론은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영상은 시험과는 상관없는 얘기, 실제적인 부분 이런 얘기를 담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연휴예요. 연휴. 며칠간 연휴라 이제 하지 않는데 제가 27일 날 그 제과제빵 기능사에 대한 내용을 한 4시간 정도로 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좀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좀 암기하면 좋을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우리 PD님이랑 같이 27일 연휴 마지막 날이죠. 나와서 찍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입니다.